안녕하세요. 유통에서 버티컬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도대체 버티컬이 뭘까요? 버티컬. 다양한 카테고리를 이렇게 내보이는 것을 온라인에서는 종합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명 이제 플랫폼들을 다 종합이라고 보면 맞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얘기하는데요. 결국에는 카테고리를 특화하는 것들을 버티컬이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특화된 걸 버티컬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패션 버티컬 커머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롯데원의 명품 버티컬 서비스 온앤더 럭셔리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채식 버티컬 플랫폼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근데 특화된 것들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뭡니까? 그냥 또 하나의 그냥 용어를 만들어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신세계하고 롯데하고 경쟁을 한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결국 옛날부터 있어 왔던 것들 특화 서비스 얘기하는데 식품 버티컬 패션 버티컬 갖다 붙이기 나름인 거죠. 결국에는 그 카테고리에 힘을 조금 더 준다라는 느낌으로 봐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버티컬을 다 이렇게 찌꺼리니까 다 버티컬이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별거 없다라는 게 제가 드는 생각인 거고요. 어쩌라고요. 별 특별한 것도 없고 별 새로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유통의 영원한 마스 롯데쇼핑과 신세계 불황 속에서 서로 경쟁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닥 이렇게 확 이렇게 오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사람들한테 각인시키기 위해서 선점하기 위해서 저런 말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특별할 거 없다. 버티컬이라 그래가지고 특별하다? 아니면 별로 그런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마케팅 수단이고 용어일 뿐인 것 같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항상 지겨워하고 새로운 것들을 찾죠. 그래서 그 새로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버티컬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끄집어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다? 사람들이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에는 그들만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돈을 좀 더 지불하고서도 그걸 소비하고 향유하고 즐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만 맞춤형으로 해서 별도의 시장에 공략하겠다. 이런 의도가 좀 녹아있는 게 아닌가라고 제 개인적으로 제 혼자서 마음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30대 초반의 남성이다라고 하면 결혼을 하지 않았고 싱글이고 혼자 만약에 나만의 세계를 구축해 가면서 산다라고 하면 어떨까? 압구정에 비싼 헤어샵에 가서 30만원짜리 머리를 하고 40~50만원짜리 한정판 아디다스 나이키 신발을 신고 옷은 또 유명한 디자이너가 만든 수십만원짜리 옷을 입는 이런 소비를 하는 사람이다. 이런 뭡니까? 그런 명품이나 아니면 특화되어 있는 패션 잡화 플랫폼을 선호하겠죠. 그런 플랫폼에 들어가 사겠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만약에 두 아이를 둔 가장으로서 외벌이로 40대 후반이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플랫폼에 관심이 1도 없죠.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아무리 그런 플랫폼에서 50%, 70%, 90% 할인을 한다고 해도 살 가능성이 1도 없는 거죠. 50만원짜리 예를 들어 티셔츠를 유명 디자이너가 만든 티셔츠를 90% 할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0만원짜리를 5만원에 판다 한들 저는 쳐다도 안 보는 거죠. 다른 영역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저에게 예를 들어서 오래된 집회다 동전이다라고 하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시세 대비 얼마나 저렴하다라고 하면 제가 살지 말지 고민하는 거죠. 또 그러한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특화된 영역에 소수만을 위한 고객이긴 하지만 그들을 위한 별도 시장들이 있다. 여러 가지 분자화되어 있는 그런 시장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잘로 공략하는 그런 맞춤형 버티컬 플랫폼이 괜찮을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드네요. 확실한 건 뭐다?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다양해지더라는 거죠. MZ 놀이터 무신사가 백화점 1, 2 신세계, 강남과 롯데 잠실을 제쳤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앞으로의 변화의 한 예인 것 같습니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이미 브랜드가 된 거죠. 근데 그 안에서 판매하는 의류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스트릿 패션이죠. 뭐 그렇게 대단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전체 매출로 봤을 때는 월등히 높더라는 거죠. 그 중에서 모바일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고요.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특정 카테고리만 전문으로 하는 버티컬 플랫폼의 거래액이 14.4% 증가했다. 이게 우리한테 알려주는 메시지가 뭐냐? 전문 카테고리를 육성해서 가져가는 게 버티컬 플랫폼이 앞으로의 대세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기존의 종합 유통 플랫폼에 지루해하는 사람들이 잠시 잠깐 외도하는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소비력이 되는 특정한 계층들을 향해서는 저러한 것들이 분명히 자리매김한다. 하지만 저것 또한 한 부분인 거지 저게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아주 대세가 될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런 분위기도 있네. 저러한 새로움이 있구나. 요 정도로만 봐도 괜찮겠습니다. 확실히 버티컬 플랫폼은 패션 쪽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패션이 아닌 나머지 쪽은 사실 조금 어려운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나중에는 식품 관련해서도 저는 다양한 버티컬 플랫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대에 다양한 온라인 유통 트렌드가 있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둘씩 제가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만의 시각으로 주저리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뭐 그러다 보면 저도 나름의 인사이트가 생기지 않을까. 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공부를 하게 되니까 분명히 또 다른 시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래저래 이제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대략 한 4월이나 5월쯤에 뭐 유통학회 관련해서 그 온라인 2023년 온라인 동향을 이제 보고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뭐 그러한 온라인 유통 관련한 내용들을 조금씩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 정리하면 나중에 그 자료를 가지고도 한 번쯤 말씀드리는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때가 되면 또 압축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